자, 이 문제를 풀기 전에는 일단 배경 지식이 먼저 필요합니다. 먼저 이 아래에 있는 축이 고정됐다는 가정하에서 막대가 이렇게 눕는 동안에 어떤 순간에 동전이 이탈을 할 거예요. 처음에는 이탈을 안 하지만 언제 이탈을 하게 되냐면은 이 궤도를 따라서 원운동 할 때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은 원운동 항상 구심력이 필요합니다. 이 구심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건 무엇뿐이냐면은 중력의 중심 방향 선분만이 구심력을 제공해 줄 수가 있겠죠. 자, 그러면은 연직 선상에 있을 때를 기준으로 세타를 삼으면 mg는 항상 아래로 작용하는데 이 중심 방향의 힘은 즉 구심력은 그 크기가 mg 코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. 그러니까 처음에는 중심 방향 힘이 크고 이제 90도가 되면은 중심 방향 힘이 없는 거죠. 자, 그런데 이 녀석이 낙하를 하다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h만큼 낙하를 하면 이 2G h는 v 제곱만큼의 속력을 갖게 됩니다. 자, 속력을 갖게 되면은 이 녀석이 이렇게 외치죠. 나 지금 길이를 L로 삼을게요. 그럼 반지름 L분의 mv 제곱만큼의 구심력이 필요해 라고 요구를 할 텐데 이 구심력을 mg 코사인 세타가 충분히 제공해 주지 않는다면, 즉 속력은 이미 빨라졌는데 이 구심력을 mg의 코사인 성분이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 순간에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. 그래서 분리가 어느 시점인지를 파악하는 게 사실 배경 지식으로서 먼저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걸 먼저 하자면은 이제 모양을 그리면 반지름을 R로 삼읍시다. 그러면은 꼭대기에서 세트만큼 회전해서 내려왔을 때 위에 떨어진 낙하거리 h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r 빼기 r 코사인 세타, 즉 r 가로 열고 1 빼기 코사인 세타,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. 자, 이렇게 결정된 h에 의해서 2GH는 V제곱이라는 속력을 갖게 될 거고요. 이렇게 결정된 V에 의해서 R분의 MV제곱만큼의 구심력이 필요하죠. 자, 그런데 이 구심력이 이만큼이 필요한데 mg 코사인이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면 그때 분리된다고 했죠. 그러니까 분리되는 경계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걸 이제 등호로 놓고 풀면은 돼요. 자, 그러면 없어지고 v제곱 대신에 2gh니까 2gr 1 빼기 코사인 세타 요만큼이 v제곱이죠. v제곱 이꼴 r을 오른쪽에 보내면은 rg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럼 r 없어지고 g도 없어지고 전개하면 2 빼기 2 코사인 세타 이꼴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. 자, 그러면은 3 코사인 세타 3분의 2, 즉 코사인 세타가 3분의 2가 됐을 때가 분리되는 시점이에요. 자, 이걸 정리해서 써둡시다. 언제 분리가 되냐면 코사인 세타가 3분의 2, 즉 요거를 3등분 해야겠죠. 자, 그래서 세타 여기가 상대적으로 2, 여기가 상대적으로 3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3분의 2가 됐을 때 분리가 일어납니다. 자, 이게 지금 이제 필요한 배경 지식이고요. 자, 배경 지식은 이제 모두 지우고 이제 분리 이후에 누가 더 빨리 떨어지는지에 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. 자, 이 막대의 길이를 우리 지금 R로 쓸게요. 막대의 길이가 R인 상태에서 질량 m인 녀석이 이제 분리가 됐어요. 이제 분리가 돼서 얘는 이제 이대로 막대는 회전을 할 거고 얘는 이제 중력 가속도 g로 이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. 물론 궤적은 접선 방향의 속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포물선으로 떨어질 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포물선으로 떨어지든 연직 아래로 떨어지든 시간이 지나면은 높이가 똑같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냥 중력 가속도 g로 낙하한다고 놓고 풀어도 괜찮아요. 그냥 막대에 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막대 길이가 r이면 정중앙까지는 2분의 r이 될 거고 이 안에 mg가 작용을 할 겁니다. 자, 지금 순간에 이제 세타라고 하면은 차익각은 이제 세타가 될 거고요. 토크를 표현하면은 mg의
반지름 2분의 R에 그 다음에 사이각 사인 세타 요만큼 이제 토크가 될 거예요. 근데 토크가 뭘 결정하냐면 I 알파를 결정하죠. 막대의 회전관성 한쪽 끝을 기준으로 회전관성을 표현하면은 3분의 1 ml 제곱입니다. mr 제곱이라고 쓸 거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 가속도, 이 각가속도인데 이 각가속도를 이렇게 바꿔서 쓸 거예요. 뭐로 바꿔서 쓸 거냐? 이 끝점이 이 접선 방향으로 향하는 가속도를 기준으로 A는 가속도 A는 반경 R 알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알파 대신에는 R분의 A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합니다. 자, 보세요. R은 이미 모두 약분이 됩니다. 질량 M도 모두 약분이 되고요. 요 3이 왼쪽으로 오면은 G에 2분의 3에 사인 세타가 가속도 A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죠. 자, 이때 이 사인 세타는 값이 원래는 이제 전 영역에서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지만 우리가 분리하는 시점이 언제였는지를 생각해 봅시다. 분리하는 시점이 언제였냐면은 요 세타 해가지고 3분의 2 요 상태였어요. 자, 그런데 사인 세타를 표현을 하면은 그때가 언제냐면은 그때가 언제냐면은 3, 3, 9 여기 5 이렇게 되네요. 자, 그러면은 사인 세타가 3분의 루트 5 이상이 되는 거죠. 3분의 루트 5 이상. 왜냐면은 낙하는 동안에는 세타는 계속 커지기만 할 테니까. 그러면 3상 약분하고 2분의 루트 5 이상 이렇게 됩니다. 즉 막대의 끝점의 가속도가 언제나 중력 가속도 g보다 큰 상태를 유지를 하게 돼요. 분리 이후에는. 자, 근데 동전은 분리한 이후에 가속도를 몇을 유지를 할 거예요? 중력 가속도 g를 유지를 할 거죠. 그 다음에 분리한 순간에 끝점에서의 접선 방향의 속력은 어차피 동일한 상황이 될 테니까 결국엔 누가 먼저 떨어진다? 막대가 먼저 떨어지는 상황이